뭐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매도가 안 돼요. 내년 봄에는 가능하겠죠. 네. 그것도 참 봐야죠.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매도가 좀 잘 되다가 이제 탁 막혔죠. 8월부터 막혀가지고 이제는 뭐 거래량이 뭐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보다 거래가 훨씬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반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도 그렇게 거래가 잘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만 생각하고, 그리고 아파트도 이제 대단지이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그 동네에서 대장 아파트 막 대형 단지, 뭐 신축 이런 거면 금방금방 거래가 그래도 좀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아파트든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저는 여기서 뭐 뼈를 묻으면서 뭐 여기 절대 이사 안 갑니다라고 처음엔 사지만 대부분 이게 집값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갈아타야겠다. 그러니까 내 집은 많이 오르고 남의 집은 덜 올라가지고 내가 이 차액을 줄여서 이동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심코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진짜 내가 살고 싶은 동네라기보다는 투자성을 고려한 단지 선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경기, 불황일 때 거래가 잘 되는 단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내가 이동을 하고 싶어도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뭐 타이밍 딱 잡아가지고 2년 보유하고 딱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되는 아파트가 있고 안 되는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뭐 저는 뭐 타이밍 맞춰가지고 정리하고요. 뭐 이때는 무주택 됐다가 뭐 한 8개월 있다가 다시 뭐 들어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하락기에 갈아타기 하는 게 유리한가요? 근데 안 팔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락기에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죠. 당연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똑같이 10%가 하락을 해도 10억짜리는 1억이 빠지는 거고 뭐 5억짜리는 5천만 원 빠지는 거니까 그 뭐 절대적인 금액 차이는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집이 팔리냐가 이제 핵심인 거죠. 우리 집이 안 팔리면은 뭐 나는 5억 다 여기 집에 묶여 있는데 뭐 살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갈아타기가 잘 되는 분이 있고 갈아타기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기에 갈아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집 안 팔리는데 뭔 소리 하냐라고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승기에 좀 좋은 데로 미리 좀 가 있으셔야 돼요. 좀 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막 안 좋은 물건을 내가 들고 있는데 상승기 때도 그냥 들고 있어. 근데 하락기에 갈아타야지? 라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기일 때 조금 덜 좋은 물건이 거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락기에도 거래가 잘 될 만한 그 지역의 대장급이나 최소한 2등은 되는 수준의 그런 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하락기를 맞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못 갈아탑니다. 못 갈아타는 거죠. 왜냐면 이게 역지사지라고 그 하락기 불황일 때 왜 내 집을 사줄까? 라고 생각해보면 본인도 이해가 안 될걸요. 본인도 우리 집을 왜 사죠? 라고 얘기할 때 그러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하락기에 갈아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본인도 우리 집을 왜 사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잘 안 들면 그거는 뭐 하락기 상승기랑 상관없이 좀 이렇게 좀 옮겨 놓긴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부동산 투자는 전혀 관심도 없고요. 저는 여기서 평생 살 거고요. 저는 이 집이 뭐 영원이 돼도 그냥 가치가 제로가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뭐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은 그런 마음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제가 말한 대로 어느 정도 갈아탈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서울의 디딤돌 대출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금은 9천만 원 있고요. 대출은 2억 밑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빌라 매매도 매매하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빌라를 지금 사는 거는 뭐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추천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뭐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일부터 그 공시가격으로 이제 5억 이하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저는 어차피 서울에서 그냥 장기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한 50살 정도 45세에서 한 50세 사이쯤에 로또 청약을 노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뭐 대단한 그 전략가이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은 뭐 지금 서울에 빌라를 사가지고 실거주를 하면서 그냥 뭐 거주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괜찮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20년 정도 이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한 50대 초거나 아니면 50대가
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뭐 30 한 중반에 결혼했다 그러면 아이가 한 10살 정도, 10살에서 뭐 12살 정도 됐을 때쯤 해가지고 첫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전략을 꿈꾸시는 분이면 뭐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잃는 것들이 분명히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에 빌라를 사가지고 실거주를 하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뭐 재개발을 노리고 사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뭐 그 재개발이 가능성이 뭐 없거나 아니면 뭐 거의 희박한데 그냥 뭐 실거주용으로 좀 가볍게 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또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한 채를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페널티가 생기는 게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고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만든 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조건 한 채를 사야 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좀 따져볼 게 많습니다.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 사람의 어떤 계획과 성향과 뭐 여러 가지 인생의 플랜을 좀 보고 따져봐야 돼. 이게 부동산이 요즘에 워낙 꼬여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뭐 제가 처음 투자 시작할 때 막 한 15년 전처럼 그냥 심플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뭐 전세랑 매매가 차이 보고 뭐 지역 공급 보고 그냥 사면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진짜 복잡해요.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모르면 되게 심플해. 모르면 그냥 저 디딤돌 받아서 집 살게요 이러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는 본인과 어떤 뭐 배우자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은 해요. 이제 그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과연 어려운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여전히 서울에 내 집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에 남들이 볼 때 번듯한 대단지 그래도 한 준구축 준신축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쉬운가? 이건 엄청나게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집은 되게 많고 서울에 한 400만 채가 있는데 그중에 한 50% 넘게 조금 넘게가 빌라나 뭐 단독주택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거를 살려면 사실 서울에 내 집 마련은 금방 한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금액대가. 근데 그 집의 어떤 퀄리티나 뭐 어떤 위치나 입지가 마음에 안 들 뿐이겠죠. 그러면 입지가 좋은 곳을 내가 확보하고 소유하고 싶다면 이 서울이라는 세계 경제력으로 봤을 땐 한 5, 6위 정도 하는 이 메가시티에서 거기다가 우리 한국이라는 경제 10위 대국의 모든 인프라를 다 올인한 이 동네에 남들이 봤을 때 번듯한 집을 사겠다는 건 그에 맞는 소득과 자산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소득과 자산을 갖춰야 되는 거지 간절히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시크릿처럼 뭐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뭐 문에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뭐랄까 이 수도권은 거의 2,500만 명이 열심히 돈을 벌면서 또 악착같이 저축을 해가지고 또 필요할 때는 대출을 받아가면서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막 경쟁하고 있는 대단히 큰 경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남들보다 유의미하게 뛰어나지 않은데 경제력이 유의미하게 뛰어나지 않은데 남들만큼 괜찮은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싫고 전 경쟁이 싫고요. 그냥 저희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만 한다면 서울에 뭐 빌라나 뭐 아니면 뭐 조그마한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아니면 아주 구축 아니면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세대 수가 100에서 200세대 안 되고 뭐 놀이터 뭐 약간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한 그런 조그만 단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가격이 맞벌이에서 한 3, 4년 정도 한 5년 정도 일하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금액대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사는 거를 모두가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거 사서 돈 벌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서울 집값 비싸고 서울은 뭐 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막상 그 빌라나 뭐 조그마한 오피스텔 뭐 이런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는 이건 집으로 안 쳐 또.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나는 그냥 빌라 살면 됩니다. 저는 빌라도 마음 편하고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살기 좋은 뭐 잠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도 한 3억에서 4억짜리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3, 4억짜리 빌라를 못 사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 받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거기 인프라도 다 이용할 수 있고 조금만 나가면은 뭐 올림픽 공원 있고 한강도 갈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 한강도 갑니다. 빌라에서. 근데 그거는 집으로 안 보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그 길 건너에 대로변 건너에 있는 막 5,000세대 아파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막 26억이나 하네. 저걸 어떻게 갔지?
라고 하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길 건너에는 3억짜리, 4억짜리 빌라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거는 또 싫다고 하시면은 이게 이제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나 이런 거를 사시는 분들은 뭐 부동산 말고 다른 걸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빌라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이게 오르겠죠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코인 쪽이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내년 연초 되면은 또 과거 불장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강남이나 뭐 이런 데 또 번듯한 아파트들 코인 부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사겠죠 아마. 그러니까 뭐 30대 초반에 약간 그 패딩에 약간 백팩 메고 있는 누가 봐도 이거 약간 집 사러 오지 않은 느낌인데 라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저 혹시 여기 저 청담자이 사러 왔는데 괜찮나요? 막 이러는 분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시게요? 네네 저 이거 사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막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랄까요 그 온라인 기반의 어떤 그런 뭐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알지만 반대로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실물 경제를 또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이제 워낙에 이제 그 변동성 높은 거에 투자를 또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가서 그냥 막 지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주식 처음 하면 뭐 합니까? 이제 삼성전자 사는 것처럼 그 코인이나 뭐 이런 그 가상자산 위주로 자산을 막 불린 분들은 이제 부동산 실무 경험이나 이런 게 낮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남들이 말하는 거 사러 갑니다. 남들이 말하는 거. 남들이 좋다더라 하는 거. 뭐 한강뷰가 좋다더라. 뭐 이러면 한강뷰 사러 가는 거고 용산이 뜬다더라 그러면 용산 가서 막 사는 거고 이런 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신고가를 막 탁탁 찍으면서 또 시장이 또 과열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비트코인이 1억 5천 돌파했습니다. 리플은 3,900원을 돌파했는데 코인장에서 돈 많이 남겨서 탈출하는 사람이 많은지는 의문이에요. 뭐 저는 뭐 이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지금이 불장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가자 이러지 않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돈을 빼는 분은 없겠죠.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젠 빼야 되지 않나? 라는 분들이 이제 슬슬 빼겠죠. 슬슬 빼면은 그분들이 뭐 통장에 뭐 30억, 뭐 60억 뭐 이렇게 생겨 있겠죠. 뭐 어떤 분은 뭐 100억 뭐 이렇게 생겨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뺐는데 뭐 해야 되나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어떤 그 나름 그 인생에서 멋진 그 삶이라는 거를 이제 현실화 시키시겠죠. 당연히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뭘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물로 돈을 바꾸는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남들이 알아주는 집을 사려고 우선은 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아니요, 저는 무조건 비트코인 절대 홀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돈을 좀 벌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집을 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좀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흐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비트코인이 이제 1억 5천을 넘어갔는데 뭐 7천만 원까지 갔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뭐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벌써 얼마가 오른 겁니까? 거의 막 100%까지 오른 거고 1억 돌파했을 때도 사실 샀으면은 지금 거의 뭐 한 40%, 50% 정도 번 거니까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변동성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코인이나 이런 가상 뭐 자산 뭐 이런 것들 암호화폐 이런 것들 투자하는 거를 보면은 부동산 하는 분들이 좀 허탈할 수가 있어요. 저도 허탈해. 왜냐면은 야 이게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 근데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는 비트코인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건데 비트코인 그냥 샀는데 뭐 한 2배 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옆에 봤더니 리플이라는 애가 뭐 몇백 원에서 갑자기 막 4,000원 5,000원으로 막 가버리고 뭐 도지라는 애가 있었는데 뭐 100원 초반인 애가 갑자기 뭐 500원 600원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것도 막 순식간에 뭐 몇 주도 아니지 뭐 며칠 만에 막 그렇게 가버리니까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착실하게 살던 사람이 한번 일탈을 했더니 일탈하고 나서 더 뒤가 있는 거야. 끝도 없는 여기는 이제 도파민이 있는 거지. 그러면 아 비트코인 너무 느린데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고작 2달 만에 50%? 아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팔겠죠. 비트코인을 팔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 그 폭등할 만한 그 알트코인이 뭔가요? 라면서 이제 챗 GPT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챗 GPT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줘.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막 이제 검색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은 뭐다 하면서 이제 맞추기 시작하려고. 근데 또 한번 맞추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어 뭐 4천만 원이 갑자기 1억 5천이 되는 느낌을 받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파민이 이제 미친 듯이 터지는 거지, 이제. 야, 이거다. 야, 이거다, 이거. 아직 불장 끝나지 않은 거 맞나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끝났대. 이제 시작이죠. 막 사람들이 해줘. 그러니까 더 가야 된다, 더 가야 돼. 하면서 신용대출 뭐 이런 거 이제 받아가지고 아니면 뭐 레버리지 뭐 2배, 3배 뭐 선물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올인하시겠죠.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분들이 몇십억 아니면 뭐 백몇십억을 들고 나오시는 거죠. 졸업해가지고 나 드디어 성공했다. 야, 내가 6개월 전, 뭐 1년 전만 해도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쫙쫙쫙쫙 몇 번 맞췄더니 통장에 30억이 생겼네. 통장에 뭐 100억이 생겼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야, 집을 하나 살까? 차도 하나 살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서 이제 잘못 맞추어가지고 뭐 30억까지 쭉 갔다가 다시 막 2억, 3억으로 막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그거를 잘해가지고 30억이 막 50억, 100억 되고 막 이런 분들도 많아가지고 사실 뭐 이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